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곰PD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액세스 실전 모의고사 2회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인 홈쇼핑에서는 홈쇼핑 판매 현황을 전산화하려고 한다. 다음 입력 자료를 이용해서 DB를 설계하고 작성 조건에 따라 처리 파일을 작성하고 그 인쇄물을 제출하시오. 자, 우리 자료 처리 요 파일은 조회 화면과 자료 처리 보고서의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해서 그 결과물을 각 한 장씩 총 2장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 나머지 작성 조건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있는 우리 입력 자료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저는 2016 버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데스크톱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자, 우리 찾아보기 선택. 저는 바탕화면에 임의의 비번호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db-임의의 비번호 이름으로 지정을 하시고 확인. 자,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테이블, 첫 번째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자, 먼저 이렇게 필드명들 먼저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자, 필드명들을 입력하기 위해서 테이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보세요. 자, 확인. 필드 이름들을 먼저 입력을 할 건데요. 자, 여기 기본키 설정. 열쇠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건 기본키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하겠다라는 소리인데 저희는 이제 시험 보실 때는 기본키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디자인 탭에 기본키를 해제해 주시고 일단 필드 이름들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데이터 형식은 이따가 할게요. 자, 입력하시고 아래 야살표 눌러서 자,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판매일까지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자 이제 얘네들 이 데이터 내용들을 보고 어떤 거는 짧은 텍스트로 어떤 거는 통화로 어떤 거는 날짜 형식으로 지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상품 코드는요 영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얘는요 일련 번호가 아니라 짧은 텍스트. 자, 버전이 낮으신 분들, 2007이나 2010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텍스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짧은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자, 여기는 영문자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문자와 숫자를 입력할 거기 때문에 IME 모드를 한글로 두시면 써지긴 하는데 매번마다 한영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어를 바꿔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자, IME 모드를요. 영숫자 반자로 선택. 상품명은 우리 한글로 되어 있으니 짧은 텍스트의 IME 모드를 한글로 지정해 놓는 거 맞고요. 자, 우리 매출 총액과 판매 관리비는요. 통화, 그쵸? 금액이잖아요. 금액일 경우에는요. 무조건 동화로 지정합니다. 판매 관리비도 동화로 지정해 놓고 판매일은 날짜기 때문에 날짜 시간으로 자 이렇게 데이터 형식을 변경을 해 놓고 자, 테이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시트 보기를 선택. 자, 이해하시고 자, 여기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내용을 입력할 때 정말 오타 진짜 중요해요. 완전히 이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 오타 때문에 달라질 수 있고요. 잘못하다간 정말 실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오타 나지 않도록 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방향키 이용하셔서 아래 야살표 입력하셔서 자, 일단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일을 입력하실 때는 2020년 20-1-6이라고만 입력하시고 아래야 살펴 하시면 자, 판매일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다시 2020년 3월 15일 20-3-15 하고 아래야 살펴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세요. 자, 다 입력하셨으면 오타가 없는지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다 되셨으면 테이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 하시고 나갑니다. 자, 필요할 때마다 더블 클릭해서 내용이 잘못됐으면 수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자, 만들기 탭으로 들어가셔서 테이블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두 번째 테이블의 필드 이름을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 코드의 우리 데이터 형식은요, 짧은 텍스트가 맞는데 입력할 때 한글로 IME 모드를 지정을 해놓으면 불편해요. 계속 한영키를 눌러줘서 영어를 입력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얘를 영숫자 반자로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구분은요, 짧은 텍스트에 IME 모드 한글로 그대로 둡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 테이블 2에서 마우스 클릭, 데이터 시트 보기. 자, 예 하시고, 확인. 자, 기본 키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정의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기본 키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자, 아니요 하고 선택을 해보시고 자, 상품 코드와 구분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입력하시고 오타도 확인해 주시고 자, 되셨으면 테이블 2에서 마우스 클릭 닫기 하셔서 자, 이렇게 테이블 2까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 다음 문제 폼을 작성하고 편집하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회 화면을 설계를 할 건데 자, 다음 조건에 따라서 상품 코드가 CC 또는 DD로 시작하면서 매출 총액이 600만 원 이상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화면을 설계하고 얘를 출력하시오. 자, 요 폼은요,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회하면 서식대로, 자, 요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목록 상자에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뭐 조건들은 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들어가셔서 폼 디자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폼이 만들어졌으면 자, 폼의 크기를 조절을 할 건데 자, 여기 A4 사이즈 안에 내용이 다 출력되도록 우리가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비는요, 한 19cm 이내로 그리고 높이는 20cm 이내로 하셔도 되는데 굳이 20cm까지 내리실 필요 없어요. 한 15cm 정도? 자, 가로는 19, 뭐 세로는 15. 또 상황에 따라서 얘를 크기를 뭐 또 늘리시거나 줄이시거나 뭐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두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이렇게 눈금이 쳐져 있어서 나는 작업하기 불편하다. 요대로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이 눈금 표시된 상태로 여러분 작업하셔도 되는데 자, 요게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눈금이라는 거를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자,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조회 화면에 들어가 있는 얘가 레이블이고 자, 목록 상자이고 선이고요. 자, 얘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자, 먼저 레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자, 여기 세 번째에 보면 레이블, 가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지요. 자, 선택하셔서 적당하게 드래그 하시고 자,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자, 시작하면서 자, 그 다음에 엔터 누르면 안 돼요. 줄바꿈이 안 되기 때문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입력해 주시고 우리 글자 크기는요. 자, 여기 보면 우리 5번 문제에 기타 사항은 라의 자료 처리 파일
작성의 기타 조건을 따르시오. 자, 우리 여기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라 자료 처리 파일의 기타 조건에 보시면 조회화면 및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 조회화면이에요. 그리고 이 보고서는 우리가 나중에 만들 거. 자, 얘네들의 제목은 16 정도의 의미 서체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16포인트 정도로 지정을 해볼게요. 자, 빈 공간을 선택하시고 다시 레이블을 선택하셔서 선택하신 후에 서식 탭에 혹은 홈 탭에 가도 있고요. 버전이 낮으신 분들은 서식이 아니라 형식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크기를 16 하시고 엔터. 자, 여기 크기를 조금 이렇게 두 줄이 나오도록 지정을 하시고, 자, 여기 모서리, 요 점 있는 데서 더블 클릭하시면 글자 요 상자에 딱 맞게끔 이 크기가 조절이 되는데, 자, 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 적당한 위치에 자, 위치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요거 목록 상자, 우리가 아까 테이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테이블 안에 있는 요 데이터들,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이 여기에 추출되도록, 목록 상자에 추출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록 상자가 필요하지요. 폼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으로 들어가셔서, 자, 저는 요 자세히 버튼 눌러서 목록 상자 선택. 자, 적당하게 자, 드래그 해주시면 목록 상자 마법사라는 게 나오는데, 자, 취소하시고요. 자, 여기에 이 목록 상자와 함께 딸려서 레이블이 하나가 딸려서 와요. 자, 요 레이블만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셔서 자, 삭제를 해 보도록 할게요. 목록 상자 안에 이 조건에 맞는 내용들이 추출되도록 우리가 조건들을 지정을 해야 하는데, 자, 걔네들을 지정하려면 속성 시트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목록 상자를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가 선택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를 선택을 해보시면, 자, 우리 데이터 탭이라는 게 있어요. 자, 데이터 탭에 행 원본. 자, 이 옆을 클릭하면 없었던 땡땡땡 요 더보기가 나와요. 자,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자, 테이블 표시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테이블 1과 테이블 2가 보이지요. 자, 테이블 1 더블 클릭, 테이블 2 더블 클릭 하시면 자, 여기 테이블 1과 테이블 2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닫기 해보도록 할게요. 닫기 하셔서, 자, 여기에 보면, 자, 상품 코드와 상품 코드가 동일하게 있어요. 자, 우리 조건에 보면은요, 이너 조인이라는 거를 하라고, 이너 조인 구문이 우리 SQL문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이너 조인이 뭐냐면, 이 두 개를 연결하라는 소리예요. 자, 얘를 드래그해서 상품 코드로, 자, 드래그 하시면, 자, 이너 조인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우리가 필드명이 상품 코드부터 판매 관리비까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세 번째 조건에도 목록 상자에 표시되어야 할 필수적인 필드명이 상품 코드에서부터 판매 관리비까지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순서대로, 자, 상품 코드 더블 클릭, 구분 더블 클릭, 상품명 더블 클릭, 매출 총액 더블 클릭, 판매 관리비 더블 클릭해서 순서대로 나타나도록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조건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상품 코드가 CC 또는 DD로 시작하면서예요. 자, 그럼 상품 코드 필드를 찾으셔서 자, 상품 코드의 필드에 조건 있는 부분은 선택하셔서 CC가 아니라 CC로 시작하거나 하잖아요. 자, CC하고 맞는 문자 별표 누르면 앞에 CC로 시작하되 그 뒤에 어떠한 글자가 나오든 몇 글자가 나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오와 그리고 DD로 시작하니까 자, 이렇게 설정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자, 여기 like 구문이 나오죠. CC로 시작한다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like 구문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자, 요것도 오케이예요. 그리고 매출 총액이 600만 원 이상인 현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 매출 총액의 조건 라인으로 들어가셔서 이상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600만 원. 자, 크거나 같다. 600만 원으로 지정을 하시고 엔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조건에 보면 아까 이너 조인 시켰고요. 라이크 우리 했었고요. 그리고 오더 바이는 뭐냐면요. 정렬이에요. 정렬. 오더 바이는 정렬인데 자, 이 위에 보니까 매출 총액의 오름차순으로 출력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매출 총액 이 필드에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라인이 있죠. 자, 요거를 선택해서 자, 얘를 오름차순, 매출 총액을 오름차순으로 나타내라. 자, 여기까지 됐으면 확인해 볼게요. 폼 1 쿼리 작성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누르면 자, 일단 상품 코드가 CC 또는 DD로 시작하고 그쵸? 그리고 매출 총액이 600만 원 이상인 애들만 추출이 됐는데 자, 어떻게 추출됐냐면 매출 총액으로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 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추출이 된 거예요. 됐나요? 자, 다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SQL 보기를 선택을 해보시면 자, 우리 아까 웨어 조건절의 상품 코드와 매출 총액이 나타나야 한다. 라는 조건이 일단 완성이 되었고 오더 바이 구문과 라이크 구문과 그리고 이너 조인 구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이 SQL 이 부분을 복사해서 텍스트 상자에 붙여넣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들어온 상태에서 아예 컨트롤 C 복사를 해 주셔도 좋아요. 혹시 또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컨트롤 C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미리 해놓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다 확인하셨으면 나가볼게요. 폼 1 쿼리 작성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 업데이트 당연히 해야지요. 이해하셔서 나가주시면 폼의 데이터들이 나오는지 추출된 게 아까 3개가 나왔죠. 걔네들이 나오는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폼 보기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니 이게 안 나왔어요. 이 열이 5개 열도 안 나오고 우리 필드 제목, 그쵸? 열 제목도 안 나왔거든요.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자, 얘를 반드시 가지고 오셨으면 형식 탭으로 들어가셔서 열의 개수, 우리 아까 열의 개수는 5개였어요. 5개의 열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열의 이름, 이 열의 이름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으면 이 필드 이름, 열의 이름이 안 나타나요. 자, 이를 예로 지정해 주시고 다시 폼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폼 보기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데이터들이 추출이 됐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 오른쪽에 속성 시트 여러분들은 계속 켜놓으시고 저는 좀 화면이 작아서 껐다가 켰다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요 선을 만들어서 두께를 좀 두껍게 지정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디자인 탭에 자세히 버튼 선택하셔서 선을 클릭하시고 자, 여기 아래에서 드래그 하는데 그냥 드래그 하지 마시고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여기까지 드래그 하시는데 요 길이를 딱 맞춰야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따가 어차피 왼쪽으로 정렬하고 가장 넓은 너비에 또 맞출 거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조절을 하신 다음에 자, 저도 다시 속성 시트를 열어서 여기에서 테두리의 두께, 형식 탭의 테두리의 두께를 가는 선이 아니라 자, 가장 높은 거 6포인트 정도로 지정해 볼 거고요. 자, 얘가 이 반 정도는 이 목록 상자 뒤로 숨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 화살표 하나만 이렇게 눌러서 자, 이렇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밑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자, 디자인 탭으로 다시 가셔서 텍스트 상자는요. 맨 처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요게 바로 텍스트 상자입니다. 자, 선택하셔서 일단은 크기는 이따가 다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좀 적당하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자, 텍스트 상자 마법사가 나오면 취소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가 같이 나왔는데, 우리 아까 목록 상자의 레이블은 삭제를 했는데 얘는요 쓸 거예요. 뭘로 쓸 거냐면 여기 리스트 조회 시 작성된 SQL문이라는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레이블 블록 잡아서 글자를 일단 입력해 볼게요. 자, 얘도 우리 아까처럼 한 16포인트 정도의 크기로 지정을 해보기 위해서, 자, 빈 공간을 선택하고 다시 레이블을 선택해서, 자, 서식 탭에서 크기를 16포인트 엔터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글자가 안 보여요. 여기 레이블의 상자에 맞게끔 이 글자가 일정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요런 모서리, 점이 있는 요런 부분 아무 데서나 더블 클릭을 하면 이 글자 크기에 맞춰서 레이블의 상자가 조절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요 이동 핸들을 드래그 하셔서 적당하게 요렇게 드래그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얘네들 3개. 텍스트 상자, 라인, 선과 목록 상자, 얘네들만 우측 하단에서 드래그, 우측 하단에서 드래그해서 조금이라도 이 3개 중에 조금이라도 포함되도록,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나서 정렬 탭에 맞춤 들어가서 일단 왼쪽을 맞출 거예요. 왼쪽 하면 왼쪽이 맞아 떨어지고, 자, 크기 공간 가서 가장 넓은 너비를 선택하면 가장 넓은 걸 중심으로 자, 이렇게 지정이 되지요. 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가지만 더 할 거예요. 이 색깔을 좀 검정색으로 좀 지정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속성 시트 테두리 색을요, 검정 텍스트로. 그렇죠? 검정 텍스트. 아니면 땡땡땡 눌러서 내가 요 검정 텍스트를 요거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자, 검정색으로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빈 공간을 눌러서 밑에 있는 텍스트 상자만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파선으로 선이 지정되어 있는데, 테두리 스타일 실선이 아니라 파선으로 지정을 해서 빈 공간을 딸깍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텍스트 상자예요. 아까 SQL문만 복사해 두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 복사하신 분들은 바로 그냥 하시면 되고, 혹시 복사가 안 되신 분들은 목록 상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오른쪽 속성 시트에 데이터 탭을 선택해 보시면, 우리 여기 행 원본이라는 곳에 여기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일부분만 SQL문이 보이지만, 이 행 원본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SQL문이 다 블록이 잡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C 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셔서 이퀄 작은 따옴표 하나 넣고 컨트롤 V 하시고 작은 따옴표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전체 드래그 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A 하셔서 글자만 저는 2016 버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회색으로 나오는데 이대로 두셔도 감점은 아니에요. 검정 텍스트일로 조금 선명하게 자, 이렇게 변경을 한 상태에서 폼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폼 보기로 일단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잘 확인이 됐으면 얘 같은 경우 이제 인쇄를 해야 돼요. 인쇄는 이제 작업 중에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작업이 다 끝나고 저장을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인쇄를 하는데, 일단 인쇄를 하실 때 우리 파일에 인쇄 들어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상단에 우리 비번호나 이름 등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상단 6c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mm로 확인 지정을 좀 해주셔서 자, 요대로 출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 요 배경이 약간 회색 배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래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난 요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폼에 우리 아까 디자인 보기에 본문이라는 거를 선택하셔서 서식 탭에 교차행 색을 색 없음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 보시면 배경에 이렇게 연하게 들어가 있는 배경 색깔이 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요렇게 우리 폼 1까지 만들어 보았어요. 자, 이 폼 1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 자, 저장하셔야 돼요. 예 하셔서 확인까지 하셔서 폼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쿼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쿼리 작성 및 편집해 보도록 할 건데, 자, 그건 이제 이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이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우리 쿼리를 일단 만들어야 하는데, 자, 만들기로 들어가셔서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더블 클릭 하셔서 닫기 하시고, 자, 중복적으로 있는 이 필드명을 상품 코드와 상품 코드를 드래그 하셔서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순서대로 우리가 이 필드, 뭐 꼭 순서대로 안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뭐 보고서에서 또 위치를 조절하면 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저는 이제 순서대로 해볼 건데, 판매일, 상품명, 구분, 매출 총액,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판매 관리비까지는 여기에 필드명에 테이블 1이나 테이블 2에 필드명이 다 있는 애들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 매출 원가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쵸? 우리 테이블 1과 2에 없잖아요. 얘네들은요, 이 위에 있는 처리 조건을 보고 매출 원가와 영업이익을 직접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제 판매일별로 1월, 2월, 3월별로 정리한 후 같은 월 안에서는 영업이익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오. 자, 이렇게 월별로 1월, 2월, 3월별로 또 정렬이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일단 판매일부터 판매일을 더블클릭, 상품명 더블클릭, 구분 더블클릭, 매출 총액, 판매 관리비까지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등록을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저는 판매 관리비 옆에 필드, 여기서 오른쪽 버튼 확대 축소 들어가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저는 글꼴 눌러서 크기를 조금 크게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 원가. 매출 총액이 600 이상이면 매출 총액의 65%를, 그 외에는 매출 총액의 55%를 나타내라. 자, 얘는요, if 함수. 엑셀에서는 if 함수지만 액세스에서는 i를 하나 더 붙여서 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여기 보면 이 65%와 55%를 이렇게 퍼센트로 그대로 액세스에서는 입력할 수 없어요. 엑셀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자, 얘를 65%를 소수점으로 바꿔서 0.65로, 55%를 마찬가지로 소수점으로 바꿔서 0.55로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들을 미리 잘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일단은 얘는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 원가. 자, if 함수, 가로 열고. 뭐가? 매출 총액이 이상이다. 그거나 같다. 뭐보다? 600만 원보다. 그거나 같으면, 자, 조건 끝났으니까 심표.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매출 총액에서 곱하기 0.65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출 총액에서 곱하기 0.55를 곱해라. 자, 가로 닫았어요. 자, if 함수. 매출 총액이 600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면 얘가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을 만족하면, 자, 매출 총액에서 0.65를 곱한 값을 나타내고, 자, 얘는 그 조건에 따른 참값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
매출 총액에서 0.5를 곱해서 55%를 곱한 값을 얘는 거짓값 나타내라. 이 조건이 맞으면 이 참값으로 계산해서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으로 계산한 값을 나타내라 라는 소리예요. 자, 됐나요? 자, 되셨으면 확인. 자, 매출 원가 일단 구해졌는지 이따가 확인해 볼 거고요. 영업이익까지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옆에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확대 축소. 여기에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저는 영업이익은 그대로 매출 총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판매 관리비를 뺀 가격이다. 그럼 그대로 쓰시면 돼요. 매출 총액에서 빼기 매출 원가도 빼고 판매 관리비도 빼라. 그래서 그 가격을 어떻게 해라? 나타내라. 영업이익으로 나타내라.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요. 자, 우리 여기 쿼리 1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시트 보기를 선택해 보세요. 자, 그러면 매출 원가와 영업이익까지 자, 이렇게 구해서 나타나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자, 되셨으면 쿼리 1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까지 하셔서 자, 저장 당연히 해야 되죠. 이해하셔서 확인해서 자, 우리 쿼리를 저장해 보고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방금 만들었던 우리 쿼리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탭으로 들어가셔서 보고서 마법사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던 테이블 쿼리 1로 혹시 안 맞춰 있다라면 요거 반드시 맞춰주신 상태에서 자, 이 모든 필드를 선택한 필드로 이렇게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들어가시고 그룹 수준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처리 조건에 판매일별로 정리한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일을 그룹 수준으로 눌러서 정렬하시고 다음 자, 그 다음에 정렬, 세부 레코드의 어떤 정렬 순서와 요약 정보를 지정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정렬은요. 같은 월 안에서는 영업이익의 오름차 순으로 정렬해라 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을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합계와 평균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합계와 합계들과 이 평균들을 어떤 거에 합계와 평균들을 구할 건지 여기 보니까 매출 총액, 판매 관리비, 매출 원가, 영업이익의 합과 평균을 산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약으로 들어가셔서 자, 얘네들의 자, 여기 딱 4개 이 전체의 합계 선택하시고 평균도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다음. 자, 보고서 제목 그대로 두시고요. 미리 보시겠습니까? 수정하시겠습니까? 자, 나는 어떤 거를 이렇게 뭐 지우거나 수정하는지 바로바로 알아서 바로 수정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디자인 수정. 아, 나는 좀 미리 보고 나서 수정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보기. 자, 저는 일단 미리 보기 해볼게요. 자, 마침 하시면 자, 미리 보기 상태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일단 좀 뭐 이렇게 막 겹쳐 있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여기 보니까 판매일이 2개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필요 없는 걸 좀 삭제하거나 혹시 이 중에서 없다라면 없는 걸로 바꾸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판매일이 2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쭉 보니까 매출 원가라는 게 없어요. 그쵸? 매출 원가. 간혹 가다가 우리가 제대로 쿼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걔네들을 가지고 이 보고서를 만들 때 필요한 이런 필드들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매출 원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매출 총액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요약에 대한 것도 없애야 되고 그리고 여기 합계는 소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되 단 여기 평균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맨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쵸? 맨 밑에 총합계가 사라지고 평균이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 뭐 날짜라든지 페이지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미리 보기 닫기를 선택을 했고요. 일단 필요 없는 것들부터 좀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일 바닥글에 뭐뭐에 대한 이 요약 요거를 여기서
이 화살표 모양일 때 클릭하고. 그렇죠?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나우, 우리 아까 날짜랑 페이지 번호 나왔던 요것도 클릭. 자, 그리고 마지막에 총합계도 필요 없으니까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자, 얘네들은 요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요 판매일이 겹쳤단 말이에요. 저는 얘를 일단 삭제할래요. 요 판매일, 여기 뭐 기준월, 얘네 두 개를 일단 삭제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서 클릭하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여기 필드명이 다 선택이 되니까 안 돼요. 이럴 때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요 컨트롤을 그냥 선택. 얘도 선택. 자, 필요 없는 것들을 Shift 키로 저는 다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평균. 얘만 선택하면 안 돼요, 얘는. 요 앞에서 요 화살표 모양일 때 클릭해서 평균 줄을 다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자, 아래로 끌어서 보고서 바닥글에다가 갖다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얘는 높이가 너무 높고 얘네들이 있죠? 얘네들을 좀 줄여보도록 할 건데 판매일 머리글을 아래에서 이렇게 끌어서 자, 이렇게 없애주시고 페이지 바닥글도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판매일 바닥글 얘를 선택해서 자, 위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위로 이렇게 올려서 자, 여기 밑에서 이렇게 끌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무엇을 해주시냐면 자, 여기에 맞춰서 이 순서대로 판매일, 상품명, 구분 쭉 영업이익까지 순서에 맞춰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판매일이거든요. 자, 그럼 판매일,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면 돼요. 아니면 Shift로 딸깍딸깍 선택하셔도 되고. 자, 얘를 끌어서 맨 앞에다가 갖다 놓을 거고. 자, 얘를 왼쪽을 맞추고 길이를 일단 맞춰볼 거예요. 정렬 탭에 맞춤의 왼쪽. 자, 그럼 왼쪽이 맞춰지고 또다시 크기 공간에 가장 넓은 너비에 하면 얘네들의 너비가 이렇게 조절이 돼요. 어차피 이따가 또 세부적으로 또 막 크기를 조절하면 이따가는 크기가 달라지거나 위치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좀 같게 자,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같게 이렇게 조절을 할 거고. 자, 영업이익은 맨 뒤에 있는 애인데 여기 있으니까 좀 불편해서 이렇게 끌어요. 영업이익은 합계와 평균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영업이익, 합가, 평균 산출하라고 해서 합가, 평균까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일단 저는 얘를 여기다 끌어놓고 자, 그 다음에 상품명을 끌어서 갖다 놓고 자, 얘도 맞춤의 왼쪽 크기 공간에 얘는 좁은 너비에 해서 적당하게 좀 다시 좀 조절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상품명은 조금 더 우리 아까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자, 구분도 끌어서 갖다 놓고 왼쪽 크기 공간은 좁은 너비에 해서 적당하게 자, 매출 총액 여기 있는데 얘네들이 한꺼번에 이동이 겹쳐 있어서 불가능하면 따로따로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셔서 갖다 놓으세요. 자, 얘도 왼쪽 크기 공간을 저는 넓은 너비 이렇게 조절. 매출 총액. 자, 그리고 판매 관리비 이렇게 끌어서 갖다 놓고 맞춤의 왼쪽 크기 공간에 넓은 너비 하셔서 사이즈 좀 조절해 주시고 자, 여기 중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출원가가 지금 없어요. 일단은 있는 거 먼저 정렬. 자, 영업이익을 이렇게 끌어서 일단 오른쪽에다 갖다 놓는데 자, 얘를 한 19까지만 좀 조절을 해 주셔야 너무 또 얘가 늘어나서 나중에 뭐 선이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너무 오른쪽에 붙어버리면 출력이 한 페이지가 아니라 두 페이지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절대 안 돼요. 자, 얘도 맞춤의 왼쪽에 크기 공간에 뭐 넓은 너비든 좁은 너비든 하셔서 일단은 같게 저는 이렇게 조절하시고 요거 이제 선택 해제하지 말아 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중간에 여러분 매출원가가 없으면 얘는 복사를 해야 돼요. 뭐 어떤 거는 이렇게 뭐 판매 관리비, 합계와
평균만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택을 다른 거 합계와 평균만 선택해서 복사하면 되고, 지금처럼 이 영업이익과 이런 내용이 전체가 다 하나가 이렇게 빠졌다. 그룹체 없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복사할 거예요. 자, 복사는 컨트롤 C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디부터 붙여넣기 할 거냐면 페이지 머리글부터 붙여넣기 할 거예요. 만약에 나는 요 두 개만 없다. 그럼 이제 판매일 바닥글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자, 저희는 페이지 머리글부터 없어요. 그쵸? 간혹 가다가 또 저랑 다르게 어떤 건 있고 없고 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없는 것들을 여러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저는 페이지 머리글을 선택해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영문자 V 단축키를 누르면, 자, 요 앞에 붙여넣기가 이렇게 똑같은 게 영업이익과 관련된 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끌어서, 자,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위치시켜 보시고, 그럼 이게 빈 공간을 눌러서 해제를 해 주셔서, 자, 이렇게 맞춰 주시는데, 문제는 얘가 영업이익이 아니라 뭘로? 매출 원가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럼 여기 그 레이블, 제목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매출 원가라고 직접, 요거 이제 제목이기 때문에, 필드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본문에 있는 이 영업이익을 매출 원가로 바꿀 때는 매출 원가로 그냥 입력해 주시면 안 되고, 어떻게 입력해 주셔야 되냐면, 일단 이 오른쪽에 그 디자인 탭 가서 속성 시트가 없으신 분들은 좀 열어주신 상태에서 우리 데이터 탭에 보시면 컨트롤 원본이라는 게 지금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얘를요, 뭘로요? 매출 원가니까 매출 원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바뀌죠. 자, 여기 합계와 에버리지, 평균도 얘도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에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합계를 내라. 뭐를? 영업이익의 합계를 구해라. 근데 우리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 원가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매출 원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무데나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면 매출 원가로 바뀌죠. 자, 다시 얘도 선택해서 여기에서 얘 영업이익을 매출 원가로 바꿔줘도 되지만 얘는 여기서도. 근데 자, 여기 에버리지와 그리고 여기 가로, 대가로 이런 건 절대 지우면 안 돼요. 글자만 지워야 돼요. 글자만. 영업이익만 매출 원가로, 자, 지우고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아무데나 빈 공간을 눌러주시면, 자, 확인해 볼게요. 쿼리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레이아웃 보기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잘 나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직접 뭐 이따가 사이즈, 뭐 위치나 이런 거 조절해 주셔도 되고, 만약에 판매일이 혹시 샵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요거는 이 판매일의 너비가 좀 작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어차피 요거를 이따가 월-1로 변경을 해줄 거라 그러면 좀 작아지긴 하는데, 혹시라도 샵이 나오시는 분들은 얘를 여기서 이렇게 늘려주셔도 되고, 그렇죠? 근데 전 너무 딱 붙어서 이렇게 여기서 좀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얘도 이렇게 잘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든, 그쵸?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도 되고,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조절을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늘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자들이 여기 잘려있거나 출력할 거라서 잘려있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잠깐 얘를 딱 보니까요.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그때 제가 강조했었던 게 있어요. 오타가 나면 안 된다. 그러면 결과물이 달라지고 실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오타의 실수를 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합계가 2월달 거는 2월달끼리, 3월달 거는 3월달끼리 났는데 여기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얘는 2020년도, 우리 2023년도.
그러니까 제가 이 2020이라고 해야 되는데 얘를 2023년도로 오타냈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잘못됐어요, 여러분. 3월 소개가 한꺼번에 나와야 되는데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얘가 따로따로 나온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을 또 잘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요 테이블 1,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 1을 더블 클릭하면 자, 우리가 오타낸 거, 제가 오타낸 거 혹시 여러분이 저랑 동일하게 입력하셨다라면 같이 오타가 났겠죠. 자, 2023년이 아니라 얘를 2020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테이블 1 마우스 오른쪽 닫기 눌러서 해주시고 얘 안 바뀌었잖아요, 아직. 그쵸? 쿼리 1도 아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갔다가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레이아웃 보기로 다시 갔다가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두루마리 휴지가 여기 밑에 2023년으로 따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얘가 다시금 수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테이블 가서 내용만 수정하시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 새롭게 이렇게 지정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가서 또 다른 것들 지정을 해볼 건데 일단 소개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합계를 소개로 바꿔야 되고 자, 여기는 월 있죠. 1월, 2월, 3월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니까 판매일은 MM-DD 형식으로 한다. 요거는 월과 일을 두 자리씩 예를 들어 1월 1일일 경우에 그냥 1-1이 아니라 01-01이라고 이렇게 형식으로 표시한다. 판매일의 날짜 형식을 MM-DD로 바꿀 거고 그리고 이 판매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를 월만 1월, 2월, 3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끔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합계를요. 상품명과 구분 사이에 한 요런 식으로 좀 지정해서 얘를 소개로 변경할 거고 평균도 끌어요. 끄는데 얘는 총평균. 자, 여기 본문의 판매일을 복사할 거예요. 판매일을 선택해서 컨트롤 C 눌러서 어디다 붙여넣기? 판매일 바닥글에 붙여넣기 할 거예요. 눌러서 컨트롤 V. 본문의 판매일을 선택하셔서 형식 탭의 맨 위에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그냥 그대로 MM-DD 엔터 해주시면 자, 얘가 바뀌어요. 자, 그리고 소개 옆에 있는 판매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01일 때 01월이 아니라 그냥 1월이기 때문에 얘는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식에 월을 나타내는 month를 뜻하는 M을 하나만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월이라는 글자를 붙일 거라 M월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요 중간에 원화 표시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혹시 오타 났나 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레이아웃 보기 들어가 보시면 자, 얘가 월 1로 그리고 얘가 1월 요런 식으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가셔서 제목을 한번 쿼리 1을 블록 잡아서 자, 쇼핑몰 제품 현황이라고 자, 빈 공간 눌러서 다시 선택. 자, 서식 탭에서 우리는 16 정도라고 했으니까 16포인트로 지정해보고 가운데로 이렇게 끌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상자를 길게 해서 가운데 정렬해도 되고 살짝 안 맞는다고 해서 감점이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정렬을 할 건데 우리 이제 금액 같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우측 정렬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금액은 오른쪽 맞춤이에요. 금액 같은 경우 일단 냅두고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좀 가운데 정렬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해주시고 여러분 레이아웃 보기에서 세부적으로 다 맞춰주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이 필드명 선택하고 Shift로 일단 판매일과 상품명과 요 구분을 선택을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한 번 누르면 가운데로 잘 안 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눌러서 가운데 정렬. 자, 빈 공간 눌러서 얘를 위로. 자, 이 판매일 같은 경우에 소개랑 조금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측 정렬을 좀 해볼까 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레이아웃 보기 하면 얘네들이 이제 가운데 정렬이 쭉 됐어요. 그쵸? 여기서 안 맞으면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방향키 이용하셔서 조절을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정렬까지 하셔서 레이아웃으로 들어오셨으면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 아니면 방향키 이용하셔서 딱 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쵸?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우측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요, 다 금액에 대한 수치는 원화 표시를 해야 되고,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해야 합니다. 금액 이외의 수치는 콤마를 표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요 매출원가, 그리고 매출원가와 영업이익의 소개와 평균 같은 경우, 원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이제 시프트로 선택해서 원화 표시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보기 가서 여기서 우리 아까 매출원가 영업이익 있죠? 요거 요렇게 끌어요. 아예. 우리 뭐 본문의 매출원가는 아까 원화 표시가 들어가 있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끌게요. 자, 아까 매출 총액과 판매 관리비는 다 원화 표시가 되어 있었어서 일단 얘네들만 저는 이렇게 끌어서 형식에서 형식 탭의 형식을 여기를 클릭해서 통화로 바꿔주면 끝나요. 빈 공간 클릭하시고 자 이제 제목까지 한번 입력을 해보고 여기 제목 있죠? 작성 일자를 오늘 날짜 수업 일자로 하시오. 데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이제 오늘 입력하신 분은 오늘 날짜, 내일 얘를 열면 또 내일 날짜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자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끌어서 조금 공간을 마련해 두시고 우리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두 번째 텍스트 상자 선택해서 적당하게 끌면 텍스트 상자와 레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텍스트, 여기 레이블에서는요, 작성 일자, 이렇게 입력할 거고. 자, 여기 텍스트 상자 여기서는요, 그냥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퀄,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끝이에요. 사이즈, 이렇게 좀 조절해서 오른쪽으로 이동 핸들 이용하셔서 조절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는 제대로 또 조절이 안 될 수 있으니 세부적인 조절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레이아웃 보기로 가셔서 얘네들을 선택해서 방향키나 드래그 이용하셔서 그렇죠? 적당하게 자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요런 이제 바깥쪽 테두리나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색들 여기 색, 교차행 색 그쵸? 얘네들을 조금 없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디자인 보기 가서 일단 컨트롤 A 혹은 드래그에서 모두 선택하신 상태에서 서식 탭에 자, 버전이 2007이나 2010 버전은 형식 탭에서 자, 저는 글꼴색을 검정 텍스트 1로 일단 바꿀 거고 도형 윤곽선을 투명으로 일단 지정을 할 거예요. 자, 보고서 머리글을 선택해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로 지정할 거고 우리 아까 본문의 교차행 색깔이 계속 있었거든요. 본문을 선택하고 교차행 색을 색 없음. 판매일 바닥글도 선택해서 교차행 색을 색 없음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로 가면은 자 여기 막 아까 테두리 있었던 것도 다 사라졌고 그쵸? 요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그쵸? 자 요런 식으로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만 지정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 보면 디자인 보기 가서 판매일, 우리 그 필드명의 위쪽과 아래쪽에 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페이지 머리글에 위쪽과 아래쪽에 선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리고 얘네들 보니까 소개, 각각 소개 위아래 있죠. 소개 위아래에
또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위와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소개가 들어가 있는 판매일 바닥글의 위쪽과 아래쪽에 선이 들어가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맨 마지막에도 선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 바닥글의 아래 부분에 이렇게 총 5줄의 선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 선을 넣기 위해서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컨트롤 자세히 버튼 눌러서 선을 선택하시고 드래그, 여기 페이지 머리글 왼쪽에서부터 드래그 하실 때는 직선을 그려야 되니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너무 끝까지 가면은 안 되고 한 요 정도? 얘가 너무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로 이 선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되니까 적당하게.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기존 선은 여기 위에 올라가 있고 새로운 선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얘를 아래 화살표를 요렇게 눌러서 근데 한 번 더 눌러버리시면 요 판매일 머리글 요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면 위쪽 화살표를 다시 한번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게 지정을 합니다. 판매일 바닥글도 선택하고 컨트롤 V 하면 위쪽에 삽입이 된 거 냅두시고 한 번 더 컨트롤 V 해서 얘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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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자 이렇게 너무 또 내려오면 또 페이지 바닥글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다시 위쪽 화살표를 눌러서 올려주시고 보고서 바닥글 선택해서 컨트롤 V 하셔서 아래 화살표로 이렇게 여기까지 그쵸? 얘도 아래로 여기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아예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인쇄 미리 보기로 가보죠. 그러면 자, 어때요? 이렇게 들어갔나요? 자, 우리 상단에 우리 여백을 6cm 정도의 여백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단의 페이지 설정에 여백 위쪽을 60이라고 지정하시고 밀리미터 단위니까 60mm 지정하시고 확인 하시면 자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자 인쇄하실 때는 상단에 여백이 있는 상태에서 인쇄로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서 커리 1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 예 하셔서 저장까지 완료하시고 나서 시험 보실 때는 이제 다른 작업을 못 하셨으면 다른 작업을 하시면 되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모의고사 2회 같이 한번 풀어보았어요.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